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를 반겨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인사해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글로벌 라이브 첫 번째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옛날만 해도 우리 초등학교 때 저희 비슷한 또래죠. 그럴 것 같은데. 그쵸. 초등학교 때만 해도 4월 5일 식목일 되면 막 묘목 갖고 가고 막 실제로 심어 보고 이런 것들 했는데 네. 요즘엔 좀 그런 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전 사실 만우절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만우절이 주말이었죠? 네. 만우절 주말이면 안 되는데. 그 전날이 이제 3월 말이고 네. 저희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분기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만우절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오늘 사실 모르고 지나갔는데 뭐 조만간 좀 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 심어야지. 요즘 자기 산에 심어야 되지 않나요? 자기 산에 심어. 산 없는데? 얼마 저기 나무 뭡니까? 그 화분이라도 하나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늘리는 차원에서. 자, 좋습니다. 이제 어떤 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간밤에 시장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왔고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표와 관련된 것들이 네. 좋지 않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매드 이제 굿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가 좀 나왔었고요. 개인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네. 우선 2월에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제 일자리 건수가 이제 1,000만 건을 하회했어요. 네. 이게 이제 2년 만에 처음 나온 수치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감을 느끼는 듯한 부분들을 좀 느꼈습니다. 원래는 이 구인 이직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했던 게 파월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가 네. 바로 구인 이직 보고서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한 사람당 근로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다. 네, 이거 네. 고용시장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일자리 수가 1,000만 건을 하회했으면 네. 그 우려감이 해소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우려감이 좀 줄어드는 건데 근데 이게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또 특이하게 해석이 됐고 사실 이 이제 구인 건수가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사람을 필요하는 게 네. 그래도 900만 건이 넘거든요. 그렇죠. 사실 내용면으로는 아직은 되게 강력하다라는 부분들은 네. 확인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앞서간 해석이 좀 있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오프닝 건수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네네. 부분에서 혹시라도 연준에서는 또 아직도 서비스 쪽에 대한 이제 구인이나 이런 쪽 일자리 수가 아직은 타이트하다, 고용이 네. 타이트하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란 부분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수치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용의 둔화라는 워딩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환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잇따라 나왔던 게 이제 제조업 3월에 PMI가 나왔는데요. 이게 기준선이 50이에요. 50인데 50을 하회한다는 거는 좀 좋지 않게 본다라는 부분인 거고 네. 50을 상회한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를 좀 강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1월, 2월, 3월 모두 기준선 50을 하회했어요. 몇 번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조업 쪽의 경기 둔화가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했는데 3월에 역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신규 주문하고 고용의 감소도 나타났습니다. 이쪽 제조업에서는. 그리고 가전이나 전자기기의 신규 주문 감소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 아무리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마이크론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D램 재고나 이런 부분들은 네네. 또 인텔처럼 예를 들어서 CPU를 판매하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상당히 좀 타이트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 뭐 반도체를 사서 네. 이제 어떤 완제품
내지는 반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의 네. 구매 관리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별론데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신규 주문이 줄었어요. 아, 이렇게 신규 하는- 주문이 줄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다는 거. 네, 맞죠. 아, 그러면 일단 이런 쪽 부분들은 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 했을 때 네. 가이던스를 봐야지 그동안 나온 성적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그쵸. 것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를 제가 뭐 한번 나와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1년의 궤로 한번 다 해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랑 비슷하게 해드려 보면은 아까 PMI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다가 어저께 이제 미국도 자동차 월 할부가 이제 $1,000를 돌파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연봉을 뭐 연애 한 $70,000 정도 번다라고 했을 때는 $7만 거의 1억 가까이 번다 네, 쳤을 그러면은 때. 월 할부가 6분의 1이에요, 거의. 아. 1년치를 합쳐보면 네네.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렌트로 내는 게 6분의 2 내지는 6분의 3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거의 아, 절반이 쓸 돈이 없네.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네네. 그냥 슉 하고 사라지는 거죠. 네. 자고 이동하는 걸로 싹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3월 달에 은행 위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전망을 하는 게 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해질 거다. 그러니까 대출 쉽게 안 해줄 거다라는 네. 방향으로 간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게 될 거고 그러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강도가 좀 줄어들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떤 소비의 위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 그럼 그런 눈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근데 2월 달, 3월 달 PMI를 보니까 정말 신규 주문은 감소했잖아요. 네. 그리고 2월의 고용이나 이런 건 이미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궤가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 어제 시장에서 이슈는 결국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GDP 나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3월 셋째 주가 3%를 넘어갔었어요, 예측치가. 그리고 지난주가 한 2.5% 정도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높다라고 봤죠. 그런데 이번 주에 한 1.75%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제조업 PMI까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표나 다른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되면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하나만 놓고 보면 그동안 연준이 고민해왔던 부분이 해소된 거니까 네.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고용 하나만 볼 게 아니라 PMI 지표도 경기가 안 좋은 걸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렌트 값이 아니죠.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도 사람들이 그러면 쓸 돈이 없겠는데? 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반도체 구매자들도 신규 주문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경기가 침체되거나 둔화되는 쪽으로 이런 모든 지표들이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주식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이 평균적으로 한 2% 정도씩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좀 직격탄을 줬던 게 이 할부와 관련돼서 또 어느 정도 좀 입벌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신용 시장이 타이트해질 텐데 네. 그러면 그리고 연준이 정말 말하는 대로 임금 상승률도 둔화될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차를 사람들이 대놓고 살 수 있겠어?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좀 시프트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일련의 궤에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조금씩 위축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은 네네. 이제 결국에 그게 어제 시장의 정서에 좀 많이 녹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전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앞으로 정말 경기 침체 오는 거야 아니면 경기가 네네. 정말 나빠지는 거야라고 할 수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매크로 이슈보다는 이제 4월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면 우린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작년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했기 때문에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딱 1년 정도에 가까운 시간만큼 고금리 환경 하에서 겪었죠. 기업을 네. 경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냐 아니면 얼마나 잘 버텼냐 이런 것들 기가 아니라 1분기 딱 이제부터 다 비교를 해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실적 발표가 큰 회사들은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그렇죠. 컨퍼런스 콜이 상당히 좀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회사들은 그 대부분 다 스크립트도 공개하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받아서 번역본을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나간 단절된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분기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3월 말일까지의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보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특히 3월 달에는 또 어떤 정서였는지 모를 거거든요. 이게 한 분기라는 시간은 기업한테 상당히 긴 시간이라서 가장 현재와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기업이 어떠한 움직임이나 기업 활동을 보였는가 이거를 가이던스에다 녹여놓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3개월치 실적은 이미 발표한 거고 과거 일인데 그래서 최근에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걸 가지고 가이던스를 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잘 팔리기 이때까지는 안 좋았는데 좋을 거예요. 마이크론의 실적만 보시더라도 메모리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련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전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가이던스를 보는 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설명을 해주니까. 가이던스는 진짜 우리는 이랬고요. 뭐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실적에는 뭐 EPS가 증가할 것 같고요. 이게 가이던스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고금리 환경에서 잘 버텼느냐 이 기업이. 그걸 봐야 앞으로에 이어지는 고금리에서도 이 기업이 잘하겠구나 못하겠구나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인데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장사를 열심히 했냐라는 건 매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 매출이 줄어들면 수요가 둔화됐거나 얘네들의 가격 정책이 변했거나 그러니까 가격 정책이 변했는데 매출이 같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 정책을 써도 별 효과를 못 봤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할인해줘도 안 사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격을 내렸는데 매출이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더 팔린 거니까 그러면 가격 인하의 효과가 있었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해서요. 이제 매출액에서 이제 그 판관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사를 최소한 운영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외한 이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그러면 얘네가 돈을 버는 방식이 진짜 자기네가 주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돈을 그래도 장사를 본전치기나 아니면 이익을 내면서 경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걸 감당해서 나오는 이제 뭐 이제 세전이익 수준으로 가면 이제 얘네가 감당해야 될 이자 수준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투자가 잘못돼서 손실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작년 딱 요맘때였었나요?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마 그때 리비안에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주가가 폭락하면서 본인의 어떤 영업 활동 외에 엉뚱한 데에서 이제 기업 이익을 많이 손상시켰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1년의 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하나씩 확인해서 혹시 저는 우리 보이시는 구독자분들이 그냥 딱 이거 보면 쉽게 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일단 첫 번째 매출이 가장 중요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었다.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인하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비교해 보면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뭐 A100도 있고 H100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좀 비싼 편에 속하는 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에 재고를 해주었는지를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디테일도 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또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네. 뭘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 기업들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경영 활동을 한 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말하는 거지만 이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 네. 경기 침체라는 것에 우려감에 쌓이는 것보다는 아. 실제로 기업들이 리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소비가 견고하다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 3분기 때처럼 네.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실제 리얼 데이터 GDP는 4분기 나쁘진 않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부분 상당히 위축돼서 주식시장도 안 좋았고 기업들이 보고 있던 가이던스도 4분기 상당히 안 좋게 전망을 했었잖아요. 네. 결국 그게 이 우리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 경제라는 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멘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엔 이게 이제 시장의 멘탈을 조금 결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보면 가이던스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것보다는 네. 가이던스 쪽을 따라서 가게 될 거거든요. 네네. 저 사람들의 가이던스가 거짓말이 할 거라고는 많이 안 할 거라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진 않죠. 네. 그게 바로 멘탈이라는 거죠. 아. 멘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기업들이 가이던스 안 좋게 내놨는데 맞아요. 안 좋게 내놨는데 네. 실제로 GDP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런데 주식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아. 멘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건 저희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멘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게 4월에서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실적 발표 때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지금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일단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소비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은행주들 또 바로 비슷한 시기에 나오니까 은행주 보면서 얘네는 이제 금융 리스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빅테크가 바로 이어지니까 빅테크가 그 가이던스 어떻게 제시하는지 봐야 되겠다. 저는 딱 듣는 순간 그 정도 순서가 예상이 되거든요. 테크는 뒤에서 좀 따로 다뤄드릴 거고 네네. 우선은 아까 본 것들 중에 은행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만기 보유 증권을 배제한 네. 재무제표.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 왜 국채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국채가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네네. 재무제표가 안 좋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재무제표가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손실이 별로 없고 이 손실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망가지는 애는 예를 들어 B급 네.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동성도 많고 이런 데는 A급 내지는 S급 이런 식으로 분류가 네네. 될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소비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카드사나 이런 데보다는 저는 타겟이나 뭐 메이시스나 이런 소비재 리테일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실제 소비 패턴 작년에 1, 2, 3, 4분기까지 가면서 이 소비 패턴이 계속 변했던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화무쌍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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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걸 사는 데도 있고 네. 아니야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백화점 오더라 이런 패턴도 있었고 네네. 그럼 이런 소비의 패턴 그리고 얘네들이 주는 데이터는 정말 좋거든요. 어떤 네. 거냐 어떠한 소비재들 군을 더 선호하는지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뻔히 알았죠. IT는 선호하지 않는다. 네네. 가전제품 네.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올해 그런 흐름들을 이제 그쪽에서 좀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하는 문제는 리테일 기업들은 항상 그 어닝 시즌 막판에 발표하니까 네. 이게 좀 늦게 본단 그게 말이죠. 먼저 움직인 게 이제 카드사나 이런 그쵸. 금융사들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대로 또 맞아서 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확인하고 가는 게 낫겠다. 네, 확실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은행 이번에 보면은 은행 위기도 일단락은 좀 됐는데도 네네. 시장은 결국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증감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그 결과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네. 지난주에 나온 거를 이제 확인이 가능했던 방법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이제
프레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난 일주일간은 대차대조표가 좀 축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네, 좀 규모가 줄었. 그러니까 그 돈이 더 연준은 그러면 빌려준 돈이 회수가 됐을 그렇죠.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네네.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연준이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재할인 창구. 이건 정말 급하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좀 높은 이자 받고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장기성 채권들을 받아놓고 재무제표를 조금 좋아 보이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인출이 왔을 때 네. 대응할 현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리 준비해주는 개념으로 돈을 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재할인 창구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은 약간 증가를 했는데 네. 둘을 합쳐 보니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은행 얘기가 일단 일단락 됐다. 라고 이제 주말에 그렇게 이제 나와서 금요일 날은 시장이 조금 괜찮았었던 네. 게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대조표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은행들이 진짜 급한가 보다. 네. 계속 돈 빌리네. 네. 이런 표시였는데 네. 이게 일주일 동안 줄어든 걸 보니까 네. 얘네 좀 숨통 좀 튀었구나. 네, 그렇게 해석이 돼서 네네. 금요일 날 움직였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보면 이제 고용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는 대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네네. 이제 변화가 조금 크게 보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경기 지표도 이번 주에 보면은 몇 가지 보면 좀 좋지 않았었고 네. 그리고 은행 위기도 이렇게 좀 잠잠해졌고 해줬으면은 대부분 시장은 좀 강세를 전망했겠지만 네. 뭐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 움직인 걸 보시면 주가는 안 오르는데 네. 국채 금리는 떨어졌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난 부분이 아니냐 아하.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매크로하게 볼 때는 네. 지금은 매크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네. 같긴 해요.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어차피 실적 발표가 있고 그들의 가이던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매크로와 지표를 이제 분위기를 볼 때면 이제는 침체에 대한 신호 혹은 둔화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심리가 안 좋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네요. 네. 그 전과 달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기술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3프로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술과 테크와 관련된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고 네. 저 역시도 그런데 좀 섹터별로 조금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이번에 실적 발표는 좀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왜요? 이제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인도량 나왔을 때 네네. 글로벌 언론사가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오보를 냈었거든요. 네. 오보라기보다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한 건데 1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월스트리트가 추정했던 평균값이 한 42.15만 대였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테슬라는 이 예상치를 3% 정도 초과한 겁니다. 잘한 거죠. 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언론에서는 월스트리트가 43.2만 대를 인도할 거라고 예측했다는 자료하고요. 리피니트가 43만 대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42.2만 대밖에 인도를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요 내용 위주로 다뤘고요. 끄트머리에다가 다른 추정치는 상회하였다. 추정치 값 쓰지 않고. 네네. 그 다른 추정치라고 하는 게 실제 월스트리트의 네. 예상치였었는데 네네.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저기 언론사로 퍼지면서 1분기 인도량 딜리버리 미스, 그러니까 인도량 미스 이렇게 기사가 막 나왔었고 네네.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더니 그랬죠. 바로 정정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조금 어떤 현상이 나오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 좀 다른 시각으로 이번에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작년 4분기에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월요일 날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식가가 하락했던 이유도 이런 거죠. 이제 마진이 손상될 것 같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 논리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매출액하고요. 네. 주당 이익을 비교할 때 네. 직전 연도하고 비교하나요? 직전 분기하고 비교하나요? 연도요. 직전 연도. 네, 직전 연도보다 얼마큼 성장했다라고 네네. 해요. 우리가 GDP 같은 경우에 QOQ라는 개념을 쓰긴 그렇죠. 하지만 네네.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YOY 직전 연도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4분기에 가격 인하를 했으니까 직전 분기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량이 증가한 거는 대략 한 4% 정도 맞아요. 얼마 안, 그러니까 증가했으니까 QOQ로 보면 얼마 예, 안 증가했죠. 가격 인하는 15% 정도 했으니까 네. 10에서 15% 했으니까 당연히 마진에 손상이 있겠네. 이렇게 그건 좀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해석돼서 나오는 기사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우리가 특히 기업 실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하는 이유가 물론 QOQ도 비교하겠지만 그 이유가 상품이라는 건 계절성이 네. 존재하잖아요. 계절성하고 사이클하고 이런 사이클이 것들이 존재하니까 존재하기 우리는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는 건데 네. 아마 가격 인하했다라는 큰 이벤트를 이벤트 하나 때문에 가지고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야라고 해서 QOQ로 할 것 같고요. 어. 이걸 좀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번에 테슬라 인도량 나왔을 때 네네. 직전 연도보다 4%밖에 못 늘었다라는 내용이 많았어요. 같은 기사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여기 기사에서는 그 내용은 없었고 네네. 다른 기사들 보면 직전 연도보다 4% 아. 늘었다. 원래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네. 자동차 같은 경우 4분기에 물량을 많이 밀어내는 그럼요. 시기잖아요. 네. 그 무시가 된 거죠. 어, 고려가 안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음. 불리한 논리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만약에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기대가 좀 있으신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이러한 언론이 나오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게- 가려서 이제 그렇게 흔들리지 판단하시면 않아도 될것 된다. 같아요. 네.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반도체하고 클라우드,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딱 막연하게 보더라도 반도체, 클라우드 얘네들은 인공지능하고 하나 다 엮여서 네네. 성장성 있는 산업 세트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뭐 원유 감산 이슈도 있었지만 네. 뭐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속도 상당히 빠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을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진짜 돈 벌고 있냐는 거야. 재생에너지가 지금 흑자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죠. 걔네들은 이제 매출 증가를 봐야죠. 네네. 매출 증가를 봐야 되고 네.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매출 증가를 봐야 될 거고 이제 반도체부터 말씀드리면 네. 마이크론도 보시면 메모리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 인공지능과 붙여서 말을 한다고 막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장비나 파운드리 같은 기업들은 수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애플 M2칩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수주나 주문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분명히 안 좋겠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문이 늘었냐 그런 건 분명 플랫하냐 얘기하겠네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가이던스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네네. 그럼 이 방향성을 읽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어. 있다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클라우드는 작년 4분기에 대부분이 올해는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둔화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애저도 그렇고 네. AWS도 그렇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를 만났냐? 지금 마중물로 만난 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죠. 그럼 얼만큼 이걸 끌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둔화되는 부분들을 방어해줬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다시 한번 점프업이 되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아까 그 탈석유와 관련돼서 네. 재생에너지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 체크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 기업들은 이번에 SVB 파산 사태로 인해서 네. 가장 피를 많이 봤죠. 그렇죠, 그렇죠. 예금을 예치해놨다거나 대출을 했다거나 그래서 주가가 많이 그랬죠. 가장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만약에 이 성장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주하고 관련이 없지만 최근에 어저께 좀 시장에서 일어났던 것 중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네. 배당주 어. 얘기가 또 나왔는데 네네. 배당주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예를 들어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주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데. 근데 유틸리티나 이런 거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가 물을 덜 쓸 것이며 전기를 덜 쓸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런 유틸리티는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네네. 있는 거고요. 산업재와 관련된 유틸리티와 관련된 기업들 있죠. 배당 잘 주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애들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아. 결국에는 얘네들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을 건데 네. 배당을 받고 나면 그쵸. 회사는 현금이 없게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어닝 시즌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는 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혹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요.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연준이 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네. 완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고용이 급격하게만 줄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네네. 신용시장이 타이트해져도요. 네. 보시면 뭐 1월하고 2월에 저축률이 증가했잖아요. 가처분 소득의 룸이 그쵸.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네.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소비가 유지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안 좋은 게 고용이 네, 닫혔을 때 안 고용과 좋다는 게 소비죠. 소비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건데 소비에 대한 여력이 있는 부분들만 좀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의 침체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저는 경기 완화, 경기 둔화 내지는 완화 요 정도만 좀 맞고 가길 좀 바라기도 하지만 네네. 그러한 시나리오로 방향이지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좀 변했다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죠. 저도 좀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조경상 팀장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경상 팀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